예전에 어떤 다리를 무슨 여왕의 다리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톨비를 받았죠. 신발을 가난한 사람들은 안 신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신발을 신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은 그냥 톨비 내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톨비를 내라면 부자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자들은 신발을 일부러 벗고 지나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남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아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신발을 빌려가지고 톨비 내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안경원에 있다 보면 어렸을 때 눈을 다치신 분들, 아니면 예초기 같은 걸 사용하다가 돌이 튀어와서 눈을 다쳐가지고 하얗게 되셔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색깔 렌즈를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진하게 넣잖아요. 남들이 더 세심하게 봐요. 왜 이 사람은 진하게 넣었을까? 눈에 뭐 문제 있나? 보다 보니까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예 그냥 색깔을 넣지 않으면 누가 안경을 보지 그 안경 넘어 눈까지 이렇게 들여다 보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색깔을 넣을까 싶다. 색깔을 진하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선글라스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실내에서도 써야 되니까. 어차피 진하게 넣을 것도 아니니까,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도 아닌데 어설피 약간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게 된다. 그냥 투명하게 하셔라. 어머님이 20대 아가씨도 아닌데 누가 쳐다보겠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 말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 그게 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다, 전혀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다, 그냥 투명한 거 하셔라 그랬더니 아주 기분 좋아하시면서 투명한 걸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을 다치신 분이라든지 그냥 드러내십시오. 투명하게 나는 약간 색깔 넣어서 눈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오를까? 그걸 가릴 목적으로는 하시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제 아는 어떤 사람이 부모 사랑을 크게 못 받았어요. 자기가 자기 어린 시절 돌이켜 봤을 때 남 눈치 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눈치를 본다는 게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랑을 받는 그런 거하고 또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어 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압니다. 예쁜 여자들은 자기가 예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죠. 누가 니 못생겼다, 나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너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죠. 아니야 난 못생겼어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있었는데 술집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어떤 복서가 있었는데 그 복서에게 권투를 배웠어요. 대신 그 복서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 줬습니다. 복싱을 배우고 나니까 이 작가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웃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뭔가를 했다면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저는 글을 좀 쓰는 편이죠. 책을 7권 냈고, 누군가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글도 못 쓰고 문법도 안 맞고 막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글을 그래도 열심히 썼고, 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나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아이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면서 고등학교를 안 갔는데, 꿈을 꾸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무의식이 그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깨고 나면 헛헛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이 세셨는데 무슨 얘기 끝에 너도 학벌이 별로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웃고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가 된 거죠, 어느새.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가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이 아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국립대에서 시간 강사로 한 10년간 강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그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벗어나는 거 뭐 그게 어려워,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지,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죠. 제가 가방끈이 객관적으로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게, 어떤 경우에 제가 좀 무식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막 설명을 하면 잠깐만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다다다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좀 천천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하여튼 내가 잘 모른다, 내가 무식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소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에서 오는 가장 큰 소득은 내가 가난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예전에 어떤 다리를 무슨 여왕의 다리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톨비를 받았죠.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발을 가난한 사람들은 안 신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신발을 신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은 그냥 톨비 내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톨비를 내라는 부자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자들은 신발을 일부러 벗고 가슴팍에 딱 이렇게 숨기고 지나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남들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부자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신발을 빌려가지고 톨비 내고 가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엄청나게 제일 빨리 달리는 차가 티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하고 무시할까 싶어서. 그런데 제일 천천히 달리는 차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였다는 것입니다. 세게 달리면 티코인 줄 알까 싶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안다는 것, 결국은 자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그 알면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적은 자기 내부에 있다, 이런 것. 근데 그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로부터 비롯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쌓이면 질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엄연히 양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있어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네가 그래도 단기간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솔직하게 내가 부모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 그래서 남 눈치 보고 이랬었지. 그래서 지금도 눈치 보는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난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본인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100억이어도 남 눈치를 보고 남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죠. 남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당당하게 나 가난해 이렇게 솔직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뭘까요? 내가 가난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면 아직 부자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니겠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기를 당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 재산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다른 사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생각하는 겁니다. 100억이 생겼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1000억을 만들어야 돼, 1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반토막 나는 거 순간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100억이 5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50억이 아까우니까 그 50억을 벌기 위해서 또 막 하다가 25억 돼버리고 그게 10억 돼버리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녹아버리는 겁니다. 나 가난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정보를 가지고 투자 뭐를 하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 그리고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막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천천히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지키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부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보는 거죠. 부자가 되면 내가 가난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공이 쌓여야 양질 전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용이 바뀌어서 형식이 바뀌는 이 정상 루트를 가지 말고 형식을 바꿔서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자 이거죠. 거꾸로. 그게 빠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하지만 눈 꽉 감고 어금니 악 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나 부모 사랑을 못 받았다, 한 100억을 만든 다음에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려면 내 평생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 물고 나 가난하다, 가난하지만 나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발이 없어 하지만 신발을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톨비 내지 말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다니다 보면 부자 마인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형식을 바꿔서 내용을 바꾸는 전략을 우리가 이제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인간이지만 신이 되는, 내가 유체 이탈을 하는 거죠. 몸이라는 것에서 구속됨이 없이 정신을
가지고 홀홀 날아다니는 나 자신이 정신이라고 하는 나의 아바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된다면,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나지만 내가 아니다, 나의 아바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 사랑 못 받았어 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유체이탈적 화법이죠. 과거의 나지 지금의 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닫고 나면 나타나는 질의 전환, 그랬을 때의 사고방식, 그것을 미리 가지고 와가지고 해본다 이겁니다. 형식을 바꿔서 내용을 바꾸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안경 투명한 거 그냥 쓰십시오. 다쳤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거 세심하게 안 봅니다. 또 보면 눈곱이 이렇게 끼는 게 다쳐서 그래,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일부러 가리려고 색깔을 가면을 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게 드러나진다. 오픈을 하십시오. 오픈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